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. 반도체는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미국 시총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. 네. 1위도 다시 막 탈환하는 모양새고 주가도 꽤 올랐는데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죠? SK하이닉스가 쭉쭉 올라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못해요. 전반적인 그 반도체 시장,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, 엔비디아 실적 나온 것부터 좀 체크할게요. 네. 우선 뭐 딥시크 출시 네.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보수적인 캐펙스 투자 기조, 여기 대해서 뭐 AI 성장성에 관련된 뭐 둔화 우려 이 부분들이 그 반도체 섹터의 한 1분기 정도의 수급 정체로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네.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해서 저사양 AI 칩이죠. H20에 대한 수출 통제가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만큼 타격을 좀 줄 것인가 이 네. 개선이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확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았나.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한 수치를 좀 기록했는데 1분기 실적이 엔비디아가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 규모가 430억 달러 대비해서 좀 상회를 했고요. 월가 컨센서스가 이제 432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 부분을 좀 상회했던 440억 6천만 달러를 좀 기록했다는 점. 그래서 매출액은 중국의 H20의 일부 수출 규제 타격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고사양 AI 칩의 호전은 굉장히 좀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를 좀 나타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EPS가 컨센 대비해서는 좀 미달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지금 0.88달러 대비 하회했던 부분들. 다만 H20에 관련된 출하 손실 부분들을 지난 증권거래위원회에 좀 보고했던 부분들이 한 55억 달러를 좀 추정했는데 네. 이 부분보다 좀 낮아졌던 45억 달러 부분이 손실을 좀 방영됐고 이 부분을 EPS에서 해당되는 어떤 이 손실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0.96달러를 좀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어떤 수출 통제 기조가 만약에 좀 없었다면 그렇죠. 네. 이번 1분기는 뭐 굉장히 상징적인 실적의 어떤 성장을 재차 좀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분기 반영 수치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됐는데 80억 달러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만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EPS가 2분기 데이터에서는 얼마만큼에 대한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까? 왜냐하면 이 컨센 대비해서 좀 감소됐던 원인인데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에서에 대한 반영치를 좀 감안했을 때 2분기에는 그래도 1분기보다 좀 완화됐던 부분들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들을 상당히 좀 반영시켰던 관점에서는 2분기에는 중국향 관련된 노이즈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. 여기 대해서 실적 발표에서 좀 언급했던 특히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데이터 센터와 AI 매출이 한 75% 정도가 좀 증가됐던 부분들 전체 매출 포션의 한 75% 정도 이상. 여기 대해서는 뭐 블랙엘 울트라가 하반기 양산을 좀 본격화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이 고사양 AI 칩에 대한 어떤 이 양산 수요 이슈가 블랙엘처럼 뭐 초기에 그런 어떤 양산에 관련된 뭐 지연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해소가 좀 된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가면서 중동 쪽에서 네. 사들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, 그죠? 우리도 그 이제 뭐 결국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사들이는 그 소버린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네네. 그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뭐 네. 엔비디아 칩을 뭐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.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이제 수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쪽은 결국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저가칩 아니면 또 칩스로 만들고 있다는 이런 것도 팔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선결이 돼야겠네요, 그죠? 네. 네.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언급했던 부분들이 중국향 H20 수출 통제가 지금 규제가 좀 뭐 현실화 좀 된 부분이기 네. 때문에 H20보다 사양을 좀 더 낮춘 이 저사양 AI 칩을 중국에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뭐 CNBC도 한번 최근에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컴퓨텍스 2025에서 제이슨 CEO가 이 대만 미디어 행사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H20 칩보다 더 사양을 낮출 수 없다. 이 부분은 사실 낮춘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. 컨퍼런스 콜에서도 재차 좀 언급을 한 부분이 더 낮은 사양의 호퍼칩은 더 이상 중국에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다만 좀 고려는 좀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
다소 좀 애매모호한 발언이었다는 뜻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H20칩보다는 좀 더 사양을 더 낮춘 우회 요건을 충족해서 중국에 다시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인가,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,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GDDR7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메모리 3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하반기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마이크론도 좀 공급을 하겠지만, 이런 관점에서 저상의 AI 칩이 중국의 수출 규제를 좁혀서 초기 좀 공급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언급이 좀 되고 있고, 다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중국 리스크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GB200에서 GB300으로 좀 이어진 구간들, 특히나 지금 블랙이라 양산 수율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형 매출 호조가 75%에서 한 78% 정도의 매출 포지션 기여 효과가 좀 나타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도 유사한 실적의 어떤 성장 기조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. 저는 더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GB300에 대한 양산 수율이 본격화되는 구간들,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성과와 좀 맞물리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15만 개에 관련된 GB300 블랙의 울트라 칩에 대한 구매 예산을 좀 타진했었고, 이게 네. 계약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,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, 이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좀 건립하겠다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, 오픈 AI의 어떤 참가는 기존 사실화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장기 공급 물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, 특히나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중동에 대한 이 우회 경로에 관련된 요건들 때문에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수출 규제를 좀 받게 됐는데, 이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아랍에미리트가 해제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실적의 또 추정치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대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만큼에 대한 가치 반영이 좀 이루어질지,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. 네.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 얘기를 하죠. 뭐 크게 투 트랙이죠. 일단 엔비디아 향으로의 수요가 얼마나 계속 늘어날 것인가.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, 삼성은 뭐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얘기로 쑥 들어간 상황이고, 네. 엔비디아 말고 이제 범용 제품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, 그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와 전체적인 그 국내 업체들의 영향,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소부장 이런 거잖아요. 국내 업체들 상황은요. 네. 일단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리뷰에서 좀 확인했던 데이터를 네. 보면 GB200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은 완료가 됐다라고 좀 봤을 때, HBM3 8단에서 이제 12단 모델로 이제 선회된 부분들. 그래서 이제 8단까지는 삼성전자도 공급을 했는데, 이제 12단 모델부터는 SK하이닉스가 당분간 선점에서 공급량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.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HBM3 12단에 관련된 정식 콜 테스트를 좀 받지 못했고, 8단도 공식적으로 좀 받지 못했지만 네. 뭐 짬짬이로 뭐 공급을 했던 여력들을 좀 감안했을 때, 당분간 HBM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이 기업들은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도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낙수 효과를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2분기 가이던스를 $450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. 그런데 80억 달러라는 중국의 이 손실 부분을 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엘의 어떤 수위는 뭐 수요 같은 것들은 뭐 1분기 대비해서도 재차 좀 경신이 좀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어떤 추정치를 좀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가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어지는 외형 성장, 이 부분은 1분기의 호실적 바탕으로 이제 2분기에 실적 양극화 관점에서 지금 고대역 반도체 부분, 특히나 HBM3 8단 12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이익 확장치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인데 삼성의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. 주로 휴대폰 쪽에서 기인했고 이제 네네. 반도체가 안 좋았고, 네.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좋았고 HBM 좋았고 2분기에도 좋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렇죠? 그런데 왜 주가를 못 가고 있는가가 고민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, 그럼 삼성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, 삼성전자는 1분기 관세 리스크 영향 뭐 여기에 따라서 단기 수요가 1분기에 반짝 실적을 이끌었다는 네. 평가 좀 나오고 있는데, 그러니까 중국의 이관신 정책 효과가 1분기 안에서 상당한 재고 조정을 소진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2분기에 발주량의 좀 증가 요인으로 좀 이어졌을까라는 거죠. 네. 그 시장의 전망치가 조금 온도 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삼성전자에 관련된
레거시 부분에 대한 이 고객사 재고 조정은 2분기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일부가 있고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는 초 과정에서 상당 부분들 러시아 오도 물량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초기 수요 관점에서 레거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수요량들을 증가시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사실 뭐 미국향에 대한 수요를 좀 감안했을 때 고사양 반도체 특히나 이제 AI 칩이죠. HBM3나 뭐 8단 12단에 관련된 어떤 모델들이 단기적인 어떤 주문량들이 좀 증가했던 요인들. 다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양산 수율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뭐 물량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모건 스탠리가 좀 재차 좀 언급했던 그런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은 2분기 실적에서 좀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. 다만 1분기 데이터에서 좀 확인했던 부분들은 상당한 이관신 정책의 효과가 좀 있었고 4월부터는 디램과 낸드 가격의 가격 상승분들이 일부 이익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6월 데이터에서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중국에 관련된 저사양 AI 칩을 다른 경로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가.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요 증가 부분들은 분명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 요인들, 실적의 어떤 개선 기대 요인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확연히 뭐 삼전보다는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적어도 25만 원, 27만 원 이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? 네. 이제 20만 원 넘었지만 좀 더딘 흐름들이고요. 그러니까 국내 이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이제 못 갑니다. 수급이 제한적인가? 딴 게 뭐 방산, 조선 뭐 그죠? 이런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? 네.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안 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. 예.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투탑 가운데는 어떤 종목 그리고 소부장 가운데는 어떤 종목이 탑픽입니까? 네. 일단 탑픽 관점에서 중요한 건 하반기에 이제 HBM4에 관련 양산들. 왜냐하면 블랙의 울트라에서 루빈으로 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HBM4가 연말에 공급을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산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라면 저는 3분기부터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HBM4는 SK하이닉스가 샘플 출하를 했고 여기서 양산을 먼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기정사실화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과연 이제 늦춰지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HBM3와 HBM4의 공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로직 다이의 변경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파운드리와 HBM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이런 혼합체 안에서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HBM3에 관련된 어떤 기술 선점은 좀 늦춰졌던 부분들이 아쉽지만 HBM4에서는 SK하이닉스의 어떤 격차를 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HBM4에 관련된 샘플을 과연 좀 제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반등의 좀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전 탑픽 개념을 보면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양극화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지만 최근에 20만 원대를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견조했던 수급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다소 좀 정체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일부 부담이 좀 될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6만 원대를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고 최근에 재차 어떤 관세 리스크가 좀 다시 좀 부각되는 부분이라면 54,500원대를 다시 이탈하고 나서 뭐 수일 내 바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.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5,000원 미만 구간부터는 재차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을까. 그래서 향후에 HBM4에 관련된 경쟁력이라든가 기술 진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술 성과는 주가의 어떤 상승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빅2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. 소재사 중에서는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부분들 과거 유상증자의 결정 이후에 크게 좀 훼손됐던 주가가 유상증자를 좀 철회하고 나서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정체 요인들 매물벽을 좀 쌓았다는 어떤 불안 요인들 좀 있지만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기조에서 2분기 가이던스가 상향됐고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좀 재차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블랙의 울트라에 공급될 수 있는 HBM의 어떤 공급량들은 50%가 좀 증가됩니다. 이 부분은 MLB 기판에 대한 어떤 공급량이 현재보다 1.5배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수페타시스는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뭐 실적의 기대 요인들을 가지면서는 충분히 주가 좀 반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네,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서는 그래도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, 네. 변영인 대표님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더 투자 매력이 있다. 네. 예, 그리고 소부장 가운데서는 이 수페타시스를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